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크게 4가지인데요. 중학교 국어에 비해서 고등학교 국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가 어떤지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서 차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분류 체계는 살짝 왼쪽에다가 치워놓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인근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천재 박영목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학, 그리고 화법, 문법, 이렇게 종류별로 지금 과목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건, 문학, 그리고,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이 6학기 중에 5학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고전문학은 딱 1학기가 포함이 되고 있죠.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고전문학보다 현대문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원래는 문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문법을 총 9단원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때 1학년 때 한 단원, 2학년 때 한 단원, 그리고 3학년 때 한 단원 보통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9단원 중에 총 3단원 정도를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고등학교에 넘어오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문법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9단원 중에 3년 동안 총 3단원 정도를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1학기 그리고 2학기에 걸쳐서 1학년 안에 1년 동안 총 9단원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교과서에만 포함되는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는 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1학년 2학기부터 바로 고전문학을 교과서에 수록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사실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지 않던 고전문학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바로 고전문학이 시험에 굉장히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그런 시험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중학교 때 늘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처럼 대비할 수 없는 분량의 시험 범위가 기다리고 있고요. 중학교 시험처럼 대비를 한다면 절대로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망하는 병정고등학교는 국어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제가 인근 고등학교들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인근에 지금 일반고 그 다음에 병정고 같은 비평준화고등학교는 화성고를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학교들이랑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문학을 시험 범위로 출제를 하고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 건 인근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문법을 공통적으로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출제를 하셨는데 병정고등학교는 독특하게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문법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문법이 1년 동안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말은 다른 학교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눠서 출제를 하는 문법 범위가 병정고에서는 기말고사에 한꺼번에 모두 다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학교들은 문법의 초점이 문법과 문학 이렇게 나눠서 출제를 하는 반면 병정고에서는 독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다 모의고사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자, 지금 문학이 4작품 정도 시험 범위를 주어줬다.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학이 내 작품? 그러면 내 작품 정도는 달달 외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시험이 별로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시면 시험 범위로 주어진 작품은 내 작품 정도인데 실제 시험에선 11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7지문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범위에서 시험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주어지는 시험 범위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문항은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문법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결론적으로 낯선 지문, 즉 외부 지문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가 시험의 등급을 결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방학 때 올려놨는지가 바로 내년 1학년 등급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병정국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 이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해야 하는 거는 내신 기간 동안, 즉 학기 중에 다른 과목이랑 같이 공부하기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려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기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에 작문이나 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도 그렇고 수능에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에요.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영역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 화법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영역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려워하게 될 파트는 문학 그리고 언어, 즉 문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독서는 제가 왜 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부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는데 왜 형광펜을 치지 않았냐면요. 독서는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는 아닌데요. 수능에 가면 항상 모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이 조금 갭 차이가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꽉 잡아놔야지 나중에 3년 뒤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그럼 문학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길래,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지는 게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어려워지는 게 고전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고전 문학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길래 어느 정도로 대비해야 되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실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어떤 식으로 고전시가 출제되는지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국어로 써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니까 여희다? 그리고 낼까? 아니면 내놓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거 지금 세 줄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보기 편하게 현대어플이로 밑에다가 작성을 해놨고요. 요약을 하자면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울고 있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실제 시험 기출이라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선지 하나를 뽑아왔는데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 선지는 맞는 선지로 출제됐을까요? 아니면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을까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고요. 제가 실제로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항상 질문을 하는 선지이긴 합니다. 기출 선지이긴 합니다. 이 선지는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됐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야, 운다는 건, 슬프다는 건 안타깝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슬픈 건 안타까움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문학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매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험은 애매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어를 반드시 한 바퀴 이상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타까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슬픔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뭐 화자랑 대상을 구분하는 것부터 서리법, 도치법 같은 수사법까지 개념어를 무조건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개념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해놔야지 2학년, 3학년 때에는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문학을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고전시어들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시를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 1때 해야 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수능 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수능에서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문제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독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독서에서 지금 예비고 1 수준에서 우리가 막 뉴스에 나올 만큼 어려운 문제를 푼다, 이건 아니고요. 다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가서는 우리 학생이 뉴스에 나올 만큼 그 어려운 문제를 맞힐 수 있으려면 지금은 일단 첫 번째 낯선 제재에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소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요. 독서는 뭐 철학 지문도 나오고 뭐 경제 지문도 나오고 과학 기술 지문도 나오고 이런데 일단 단어만 봐도 굉장히 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그 세금 지문, 수능에 나오는 그 과학 지문 사실은 1, 2학년 때 계속 비슷한 소재로 연습을 해왔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보자마자 내가 단어도 모르는데 긴 글을 어떻게 읽지? 이렇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시험에서 독서 소재는 사실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소재들은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배경 지식이 독해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등학교 1학년 이 윈터 기간 동안 낯선 제재, 즉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만 학생들한테는 지금 낯선 제재를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독서를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문법이고요. 문법은 최대한 많이 복습을 하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일단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세 가지 모두 다 구성을 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 문학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문학 개념어를 암기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문학 개념어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선지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선지를 뜯어볼 수 있도록 제가 OX로 모든 교재를 구성할 거고요. 자, 이렇게 암기한, 이렇게 공부한 문학 개념어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공부할 수 있게 기출 문제까지 제가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지문을 제가 다 수록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풀이법으로 이 독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둬서 학생들이 문장 단위, 그리고 문단 단위, 그 다음에 글 단위로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문학은 OX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선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글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립을 할 거예요. 갈래별로 소설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시에서는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할 거고요. 사실은 시험에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수능장에서 어려운 지문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풀이법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대로 풀 수가 있어요. 독서는 일관된 풀이법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일관된 풀이법으로 계속 똑같이 글을 읽어내야지만 나중에 어려운 지문이든 쉬운 지문이든 학생들이 본인이 왜 글을 그렇게 읽었고 왜 이 문제가 왜 이 선지가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를 시킬 거고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6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글을 다 똑같이 읽어내야 합니다. 그게 기출을 분석하는 의미고요. 평가원에서 즉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독서를 구조적으로 지문을 작성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문장 문제를 출제해야겠다. 이 문장은 문제를 출제되진 않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지문을 읽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내신 시험에 굉장히 킬러로 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문학, 독서, 문법 중에 문법이 유일하게 예습한 그 내용 그대로 내신에 출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제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클리닉 시간에 개념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거나 혹은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주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주 숙제로 제공되는 주간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독서는 무조건 일관된 풀이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지문, 문제, 선지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풀이법, 그 다음에 생각하는 과정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해설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한지 아직 가늠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얼만큼 분량은 최소한 해야 된다. 이거를 정해서 주간지를 배부를 할 거고요. 본인이 시각적으로도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매주 주간지에 삽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답 루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목 수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죠. 공부할 양도. 막 시험 문제를 오려 붙이고 틀린 문제 이유 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많이 오답을 복습해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 제가 직접 이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직접 디자인한 오답 노트 배부가 되고요. 매주 수업 시간에 오면 그 전날 그 전주에 공부했던 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체화를 시키고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실시 후에는 개별 약점 분석지를 매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병통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민터스쿨이 지금 19일 그리고 20일에 개강 예정이에요. 뭐 저녁 수업,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토요일 10시 수업은 3월달부터는 병통고등학교 내신 수업으로 이어지는 수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선택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